안녕하세요. 매경부동산 사업단 강남센터장 김윤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매경부동산 사업단 수석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한일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우리 지난 서울 세미나랑 부산 세미나 성공리에 마쳤는데 오늘 그거 가지고 좀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좀 많고, 지난 시간에 신영부동산 신탁 코리빙하우스 담당하고 계신 이대호 팀장님하고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런데 건축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게 임대형 기숙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임대형 기숙사 건축 부분을 이제 이대호 팀장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다라고 하면, 우리 수석께서는 거기에 디자인을 비시잖아요. 컨텐츠를 넣으시니까 조금 더 다른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따로 자리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세미나에 대해서 먼저 한번. 부산하고 이제 서울 강남에서 네. 세미나를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이제 임대형 기숙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서울 지역에서 이제 코리빙 하우스, 쉐어 하우스 이제 이런 형태로 임대를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상품들은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규모가 굉장히 크죠. 건물 자체가 오피스텔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 단위가 몇백억 대 이상인데, 이번에 임대형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개인들이 주로 가지고 계신 땅들 60평, 70평짜리 이제 이런 땅들도 구성을 잘하면 이제 임대형 기숙사, 쉽게 얘기하면 이제 원룸이죠, 원룸. 이런 원룸을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관련된 법령들이 좀 개정이 좀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집가가 높은 서울 지역에서 다중주택이라든가 이런 원룸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주택들이 수익률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또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맞추고 또 다중주택 이렇게 원룸을 임대를 하다 보면 당연히 불법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엌가구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당연히 존재를 하고, 근데 임대형 기숙사로 가버렸을 경우에는 실 자체가 정해져 있는 면적에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 별로 없이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이행 강제금이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됩니다. 불법이 있으면. 근데 임대형 기숙사로 가버리면 도심 지역의 집가가 높은 지역에서 주택 임대 사업을 하더라도 당연히 수익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불법도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심 지역, 특히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의 역세권이나 이런데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임대형 기숙사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서 시행령으로 지금 풀어주신 건데 누구나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도심 안에서 지금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 중에 하나다라고 하셨는데, 누구나 다 기존의 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 임대형 기숙사를 기존하고 달리 어떻게 바꾸면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할 수 있을까요? 수요층들이 이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안에 이제 대기업들이 하는 시설들은 영화관도 있고 별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건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이제 작은 땅에 만드는 이제 건물들도 이런 코리빙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런 공유시설, 이런 편의시설들을 확충을 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짐이라든가 아니면 옥상, 코인을 사용하는 세탁기나 건조기라든가 이런 빨래방, 또는 무인 카페, 무인 오피스, 이제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도, 컨텐츠들도 토지의 사이즈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거죠. 수석께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구도를 처음부터 잘 짜야 된다,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요거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들은 있어요. 물론 컨텐츠가 다양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리모델링만 해가지고도 임대료를 높게 책정을 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주변지가 만약에 4평 정도 되는데 50만 원이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커뮤니티가 들어간 컨텐츠들이 입혀진 곳들은 70만 원까지도 받는 경우들을 봤어요. 그러면 50만 원 대 70만 원이면 그 전체적인 수익률 면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임대형 기숙사에서 경쟁력의 컨텐츠라는 거네요.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짜고 들어가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이게 입지 자체에 따라서 임대형 기숙사에 들어가는 컨텐츠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건데, 주차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200제곱미터당 한 대. 그러면 작은 땅의 경우 주차를 한두 대로 집어넣고 진행을 시킬 수가 있다면 1층의 상당 부분이 상가로 쓸 수 있는 면적이 나와주겠죠. 그러면 이제 입지가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건물에서는 1층이 임대료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층 부분에 주차가 아닌 이제 상가를 넣을 수 있다면
무인 카페를 넣을지, 그렇다면 코리빙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 지나다니는 행인들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매출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임대 주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코인으로 하는 자동화 네. 시스템들을 넣었을 때 조금 더 수익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훨씬 많이 올라갈 수 네.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입지에 따라서 1층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입지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최대한 주차를 줄일 수 있으면 주차를 줄이는 만큼이 결국은 이제 수익형 면적이 되는 거죠, 건물 내에서.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1층 쪽에는 그런 무인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고요. 네. 최근 트렌드가 어떤 인력을 사용해서 카페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인력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동화해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네. 이제 이런 형태의 카페라든가 공유 오피스라든가 빨래방, 뭐 편의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넣으려고 하죠. 그러면 건물을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나가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가져가는 수익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임대형 기숙사 같은 경우에 주차가 빠지는 부분을 이렇게 무인 점포로 구성을 했을 때 건물 갖고 계신 분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코리빙하우스 말고 추가로 많이 나오게 되니까 추가 수입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러면 정말로 입주 세대가 많거나 아니면은 정말 입지가 좋거나 하게 되면 아까 그 말씀하신 1층 공간 직접 운영을 해서 키오스크나 이런 걸 넣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겠다라는 예.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키오스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 정말 인건비는 줄이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인 것 같기는 해요. 현재 프로젝트가 저희가 서울에서 한 2군데 정도 네. 기획을 하고 있고요. 임대형 기숙사가 어차피 올해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요거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입지에 따라서 서울에서 한 2군데, 부산에서 2군데 정도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설계를 하는 그 단계에서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업무 시설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시설들도 이제 구성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반영할 수 있는 설계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획 설계 단계에 있는 게 부산에 한 2건 정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프로젝트 하나 잡히면 TF 팀을 구성을 하잖아요. 보통 개발을 한 건 할 때 이제 임대형 요 기숙사라는 것 자체도 어차피 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뭐 법인이 사업의 주체가 될 건지 아니면 뭐 개인이 될 건지, 그리고 당연히 이제 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세금과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또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탁사가 들어와서 안전하게 요걸 보호해 가면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접목이 돼서 새로운 시장에 포지셔닝을 잡을 수 있는 상품을 이제 만드는 거죠. 시너지가 이렇게 잘 나오면 결국 수익률로 전환이 될 거고 그럼 결국은 매각가가 달라지는 결과치로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상품이 다른 것들하고 비교를 해서 수익형으로 거듭나면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무엇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명돼야 될까요? 어디를 가서 이렇게 보시면 네. 유사한 상품들은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임대형 기숙사라는 요 건물 안에 뭐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는 컨텐츠들이 들어가겠죠. 빨래방이 들어갈 수도 있고 편의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공유 오피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기계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할 것인지 유지보수, 그리고 최적의 이 사이즈를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운영을 해본 노하우들이 있어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막연히 접근을 했다가는 비용이 수익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가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수익 관리가 안 되겠죠. 나중에 이걸 운영하다가 매각하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한 이제 로스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단계에서 컨텐츠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집어넣어서 최적화시켜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투입하는 원가 이런 부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는 결국 이제 운영을 해본 사람만 알 수 있겠죠. 이런 데이터들을 매경부동산 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상품에다 적용을 하면 굉장한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가면 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결국은 기회비용을 많이 날리시는 결과치를 낳기 때문에 그러한 시행착오나 실수를 없애자라고 한 게 결국 MK 더 랩에서 도와드리는 임대형 기숙사 세팅입니다. 다음 기회에는 실제로 사례를 하나 좀 들고 나오셔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시면
조금 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빨리 다가오실 것 같아요. 현재 기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설계가 완성이 되면 도대체 어떤 형태로 설계를 하고 콘텐츠를 넣고 운영을 하는지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